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구절만 들어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육사의 청포도임을 눈치채었을 것입니다. 청포도의 구절 중 내가 바라는 손님은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는 것임을 중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밑줄을 그어가며 외웠던 기억이 있을 것이지만 이 청포도라는 시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청포도의 배경이 되는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으로 이육사 시인이 그곳에 가게 된 이유는 요양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육사 시인은 요양을 취해야 할 만큼 몸이 쇠약해진 것일까요? 이육사 선생님은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작품으로서 표현하기만 했던 다른 저항 시인들과는 다르게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독립투사에 가까운 시인이셨습니다. 이육사 선생님의 유년 시절, 이육사 선생님의 친가와 외가는 양측 모두 일제에 저항하였던 독립운동가의 성향이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이육사 선생님께서 훗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데는 이러한 집안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소학이나 논어, 맹자 등 한학을 공부했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났던 이육사 선생님은 청년기에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고 일본에서 직접 조선인에 관한 차별을 피부로 겪으며 나라 없는 서름과 함께 더욱 더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조선에 귀향한 이육사 선생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항일 독립운동을 위한 무장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한 후 수시로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국내의 소식과 군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25살 첫 옥살이 이후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무려 17번이나 옥살이를 하셨고 첫 옥살이 이후 미결수였던 자신의 수감번호 264번을 따 자신의 호를 육사라고 짓고 이 무렵부터 계속되던 감옥살이로 인해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된 이육사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력항쟁에 참여할 것인가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급속히 나빠진 건강으로 인해 들 수 없게 된 총칼 대신 펜을 잡아 문학활동을 통해 자국민들의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깨우며 민족의식을 높이는 새로운 항일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육사 선생님이셨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몸이 회복되면 끊임없이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국내외의 소식을 전달하였고 독립군을 모집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빠졌던 건강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중국에서 조선으로 어머니와 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돌아왔을 무렵 체포되어 일본 영사관을 거쳐 중국 베이징 동창호통의 지하감옥으로 옮겨져 끔찍한 고문에 시달리다 광복 1년 전인 1944년 1월 16일 새벽 5시 41살의 나이로 고통 속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청포도시와 시인 이육사 그저 저항시인 정도로 흘러 배웠던 그 시절과 지금의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이육사는 많이 다르지 않은가요? 한 번쯤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의 청포도 문학관을 들러 그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고된 독립운동으로 인해 몸이 약해져 청림동으로 요양 온 이육사 선생님께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조선의 독립을 꿈꾸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선의 독립을 위한 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간 수많은 문인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셨고 가장 진취적으로 활동을 하며 제 한 몸을 불사르신 이육사 선생님. 그는 언젠가 조선의 광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꿈꾸며 희망을 노래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선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못이 수건을 마련해 두렴.